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랜 뉴스입니다. 강원도가 대규모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강원국제 신관광협의회 지탭을 구성했습니다. 지탭은 지난 3일 발대식을 갖고 공식적으로 출범했습니다. 지탭 발대식에서는 평화와 번영 강원 시대를 맞아 신관광의 방향이 제시됐습니다. 앞으로 지탭은 강원도와 함께 관광업계의 윈윈 통합 시스템을 구축하고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예정입니다. 강원도 관계자는 평창올림픽이 남긴 문화관광유산과 평화 이슈를 강원 관광발전도약의 중요한 자산으로 삼아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중장년층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기업들은 젊은 구직자를 선호하는 데다가 양질의 일자리가 적다는 문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경모 기자입니다. 정부가 중장년층에 대한 일자리 지원책을 내놓고 있지만 취업 현장과는 온도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중장년 시니어 일자리 박람회가 열린 전북 전주시 화산체육관입니다. 연령 제한 안 써도 차나요. 연령 제한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 나이가 지금 58세인데 가능합니까? 안 합니까? 하는데 안 됩니다. 전화 걸어가지고 나이 제한이 있냐고 먼저 물어봐야 돼. 시간적이 얘다가 나이 제한이 있다 그러면 끝이니까 미리 나이 제한이 있냐 없냐 물어보고 없다 그러면 얘기하는 거고 상담을 하는 거고. 고용노동부가 지난달 중장년 일자리 확충안을 발표하고 고용 지원금을 비롯해 각종 지원에 나서고 있지만 기업들은 중장년층 내에서도 젊은 구직자를 선호하고 있어 55세 이상 구직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가 적다는 지적입니다. K랜 뉴스 김경모입니다. 전라북도가 민선 7기 공약 사업을 평가할 도민평가단을 운영합니다. 지난 4일 전라북도청에서 도민평가단 50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습니다. 도민평가단은 크게 5개 분야에서 송하진 전북도지사의 101개 공약 사업 중 20건을 토의 안건으로 선정했습니다. 평가단은 오는 10월 5일까지 한 달여 동안 송하진 지사의 민선 7기 공약 사업 실천 계획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계획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평가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군산 호수 둘레길을 정비해달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곳은 시민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지만 이에 맞는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시민들의 불편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자세한 소식 김경모 기자가 보도합니다. 군산호수 둘레길 정비를 해달라는 주민들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북 군산시 옥산면에 위치한 군산호수는 주말 캠핑 쪽뿐만 아니라 평일에도 등산객과 트레킹을 즐기는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지는 곳으로 비가 오면 등산로와 수변로가 진흙탕으로 변해버리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특히 필요한 것은 이게 질척거리는데 가다 보면 막 물이 막 비 오는 조금 비 오면 막 질퍽질퍽거리는 데가 많이 있어요. 이에 대해 군산시 측은 총 연장 40km에 달하는 둘레길 전체를 한 번에 보수하기는 어렵다며 상태가 심한 곳을 중심으로 정비 작업을 진행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K랜 뉴스 김경모입니다. 경기도가 지난 6월 한 달 동안 민간보조금 등 집행 실태에 대한 특정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이 결과 74개 단체에서 125억 7,900만 원 규모의 부적정한 집행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유형별로 보면 보조사업자를 부적정하게 선정한 단체가 30곳 발견됐고 보조금을 허위로 증빙하거나 재용도가 아닌 곳에 쓴 곳도 44곳에 달했습니다. 경기도는 이번에 적발된 민간단체들을 고발하거나 부당하게 사용한 보조금을 환수하는 한편 관련 부서에도 주의 훈계 등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충청북도가 지난 3일 4차 산업혁명 대응기업 교류회 발대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교류회는 기존 산업의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ICT 기술을 접목하고 이를 응용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열렸습니다. 앞으로 기업 교류회를 통해 기업 간 공통적인 적용 주제에 대한 우수 융합 사례를 공유하고 전문가 컨설팅 지원 등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충청북도 관계자는 기업 교류회로 4차 산업혁명을 민간에서 주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정부에서 추진하는 각종 마을 개선 사업에 전북 임실군이 잇따라 선정됐습니다. 임실군은 사업을 통해 정주 여건과 문화 복지 서비스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경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북 임실군의 정주 여건과 문화 복지 서비스가 한층 더 높아질 전망입니다.
임실군은 2019년 일반 농산어촌 개발 사업에 신전마을과 두월마을이, 기초생활 거점 육성 사업에는 성수면과 관천면이 각각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관천면에 위치한 신전마을에는 다락골 문화센터 신축 등 주민주도형 자율개발 사업이 진행되며, 삼계면 두월마을은 들로레 사랑방과 어울림마당 리모델링이 추진됩니다. 성수면과 관천면은 2021년까지 각각 40억 원씩이 투입돼 복지회관과 문화의 집을 확대 조성할 계획입니다. 임실군은 이들 주요 거점과 배우마을 간의 보행로 정비도 병행할 방침입니다. KLN 뉴스 김경모입니다. 오늘의 브리핑입니다. 앞으로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에서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가입 여부와 건축물 소유 여부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행정안전부가 오는 7일부터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가입 여부 및 건축물 소유 여부를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조회 대상에 추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재산 조회 대상이 확대되면서 사망 건설근로자 유족의 수급권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부산시가 오는 2022년까지 206개 전체 읍면동에 마을 돌봄센터를 설치합니다. 이를 통해 촘촘한 마을 돌봄 체계를 구축할 예정인데요. 오거돈 부산시장은 마을 돌봄 4개년 계획에 따라 마을 돌봄센터를 설치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부산을 만들기 위해 더 많은 지원과 관심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습니다. 8월 소비자 물가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4% 상승했습니다. 폭염 등의 영향으로 농산물 가격이 강세를 보였지만 전기요금 인하 효과 등으로 전체 소비자 물가가 1.4% 오르는 데 그쳤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앞으로도 1%대 상승률이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최근 4년간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된 사람이 92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이로 인한 교통사고로 발생한 사망자는 2천여 명을 넘어섰는데요. 경기 남부에서 음주운전 사고가 가장 많았고 서울과 충남, 경북이 뒤를 이었습니다. 전남 장흥군이 무허가 축사 적법화 TF를 구성했습니다. 이는 무허가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오는 27일까지 제출해야 함에 따라 농가를 독려해 적법화를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인데요. 무허가 축사 적법화 TF는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해결할 예정입니다. 온누리 상품권이 전북에서 가장 많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올해 7월까지 440억 원이 판매됐는데 이는 전체 상품권 판매의 5%를 차지하는 겁니다. 전라북도 관계자는 온누리 상품권 판매 확대는 전통시장 활성화와 직결된다며 전통시장의 힘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판매 확대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충남 보령시 대천 1, 2동이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앞으로 보령시는 국비 150억 원 등 총 250억 원을 투입해 원도심을 회복할 예정입니다. 보령시는 대천 1, 2동에 비바 도시활력센터와 도시숲공원, 그리고 스마트 안심가로를 조성하는 등 총 21개의 세부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KL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